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북토크의 손님, 아니 북의 저자이신 백은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빼빼로데이라고 하죠. 11월 10일이라고 해서 일자 두 개가 나란히 붙어서 빼빼로 과자 팔아먹는 혹은 연인들끼리 서로 선물하는 날인데 이신근과 백은수의 날이네요. 둘 다 빼빼하고요. 둘이 나란히 섰으니까 빼빼로데이와 이신근과 백은수의 날이 되었는데 건자가 있고 건자가 같은 이름이 있어요. 나는 세월건이고 여기는 저는 여기 세월건자. 역시 건설한테 건이네요. 예. 아, 우리 집에서 닮았네요. 예. 그래 끝자를 따면 건과 수의 날, 건수의 날인데 결국 건수의 날이가 백은수의 날이 되어버렸네. 건과 수를 합쳐도 백은수가 되었으니 오늘은 백은수의 날인데요. 백은수님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후배이고 목회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셔서 가셔서 목회하시고 이제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지금까지 5권 썼기 때문에 저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책을 많이 쓴 사람이잖아요. 책을 쓴 사람은 저는 좋아하고요. 책을 또 홍보도 해주고 또 책을 알려서 읽게 해주는데도 기여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의 유튜브 안에 북토크가 가끔 개설되는데 오늘은 뜻깊게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잠깐 오셨어요. 내일 모레 떠나신다니까 제가 양떡에 2차례 불러서 오늘 드디어 북토크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녕하십시오 하고 인사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원수입니다. 네, 이력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1958년생이고요. 제가 52년생이니까 6살 아래. 우리 후배 중에 나를 형이라고 부르는 몇 안 되는 후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수님, 목사님, 교수님 하는 분이 많은데 낯간지럽거나 친근하게 안 느껴져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후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쨌든 언제부턴가 저를 형님으로 불러주셔서 아우님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경남 통영군의 해관도 섬에서 목회했네요.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로 해외 선교도 했네요. 잠깐 했죠. 몇 년 했죠? 필리핀 선교사는 1년 6개월. 예, 잠깐 했네요. 그 다음에 제주시에 일찍부터 물 건너가는 한국의 땅에서만 머물지 않고 멀리 물 건너가는 운명이었는지 제주시에서 또 에덴 선결교회 담임 목사로 심부했는데 드디어 큰 태평양을 건너가가지고요. 뉴욕 순복음 중앙교회 교육 목사로서 일하고 맨해튼 홈리스 센터에서 주로 집 없는 사람을 도왔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목회를 그만두고 직장인으로 일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일을 좀 쉬시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은퇴 노년 후에 한국에 한번 살아보실까 생각해서 한국에 왔답니다. 제가 소개했듯이 책을 많이 썼어요. 2013년 제67회 크리스천 문학 수필 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으니 수필가로 등단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가, 문인 이러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수필가가 제일 낫겠어요. 수필가 하면 우리는 피천덕, 가을에 낙엽을 태우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수필이 우리에게 참 친근합니다. 활전문학은 서울 성결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만든 거의 100년 된 교단 잡지입니다. 여기에도 등단했고요. 이제 수필책을 5권 썼는데 고난의 바다를 건너올 때, 미운 얼룩말의 고독, 하나님의 그림자 밟기, 그렇게 인생은 길이 된다. 최근에 바람이 머문 자리까지 5권의 책을 쓰셨어요. 왕성한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수필 작가 백은수님과 토크쇼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 한 권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왜 쓰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의 바다를 건너올 때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무래도 미국 땅에 건너가셔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쓰시지 않았나, 자신의 경험을 자서전처럼 쓰신 것 같은데 이 책을 왜 쓰셨어요? 예, 이민 온 지 한 7년,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문학평론가를 통해서 한번 글을 써보라 이렇게 해서 글을 썼어요. 그때 어떤 글을 쓰면 좋겠느냐 했더니 지금 이민 가서
한 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써보라 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고를 태학사에 보냈더니 이 태학사에서 출간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의 바다를 건너올 때는 내 짧은 이민 생활을 했지만 8년 동안 겪었던 그런 생활들, 이민 사회,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런 미국 생활 이런 것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엄청 많을 텐데요. 다 나름대로 사연과 고생과 경험이 많을 텐데 우리 백은수님의 이민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분과 비교된다든지 특별히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이민의 경험이 뭐 고난을 네. 겪었다는 것보다도 어떤 유익함을 한번 이민이 과연 미국 이민이 한국 사람은 처음에는 살기 힘들어서 갔는지 독립운동하려 갔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갔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민 생활의 유익함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직도 미국에서 우리가 한국인이 살만하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에 살면서 한 가지 갤러 깊은 것은 내가 그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외교관으로서 미국인들에게 어떤 그 우리 문화나 어떤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전파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두 번째 보람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너무 희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없었는데 미국 와서 나의 갈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그 방황을 많이 했죠. 그런데 미국 가서 생활의 안정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찾았다. 예, 할 일을 찾았다는 거죠. 네, 요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고난의 바다를 건너올 때라는 책, 자기 시인의 이민 경험을 책으로 남긴 이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필가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보네요. 이게 몇 년도쯤인가요? 2004년도에 원고로 보내서 2005년도 몇 여름에 났습니다. 몇 살쯤이죠? 그때가 17년 전이니까 예. 50대, 40대 중반. 예, 네, 40대 중반에 이제 드디어 글을 쓰시는 작가로 등단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운 얼룩말의 고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행복한 고난을 얘기하는 눈물의 한국인 목사라고 이제 했어요. 미운 얼룩말이 누군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또 고독하다는 말까지 섞으니까 제목이 묘하게 다가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와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운동도 학생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경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미운 오리 새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 제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미운 얼룩말의 고독. 미운 오리 새끼의 고독이 아니고 얼룩말의 고독. 얼룩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얼룩말이 끼어있는 거죠. 그게 나다. 예, 세상에 지금 내가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외도토리 같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홈리스 센터에서 사역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이 소외된 사람들을 봤어요. 봐서 거기서 그 집 없어가지고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센터로 같이 옮겨서 그 사람들을 뭐 하여튼 봉사를 하고 그거 보면서 그런 내용들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뭐 내 자신 이런 것들 소외된 사람들을 내용을 해서 쓴 수필입니다. 그 돌본 고독한 그 사회에 소외되고 혹은 또 본인처럼 미움받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돌봤던 목회 경험을 여기다 담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처음에는 이민 경험, 지금은 목회 경험이네요. 자신의 삶의 경험이 녹아있는 그 자서전적인 책인데 저도 아직 70인데 어떤 출판사가 내 생활 경험을 생애를 녹아내는 책을 쓰라는데 별로 내놓을 것도 없고 좀 낯이 가려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 쓰고 있어요.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백은수 아버님처럼 그렇게 큰 고생은 안 한 것 같아서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두 번의 책은 자신의 삶의 기록을 남겨서 이 책은 이제 그 절판됐을 것이고 시중에 안 팔릴 것이고 자기 서가에 고독하게 꼽혀 있겠어요? 예. 남들이 찾지 않는 고독한 책이 예, 되겠어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백은수라는 사람은 전혀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주니까 예. 그래도 책을 낸 용기는 대단해. 본인 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와서 당신은 글을 잘 쓴다 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글에 재주가 있다는 걸 일찍 예. 사람들이 알아봤나 봐요. 그건 모르겠는데 써보다 보니까 아. 예, 그래서 내가 글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글은 진실해야 된다. 아. 예,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수필은 더욱이 그렇죠. 예, 그 소설은 뭐 픽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엮어내지만 이런 경험록은 좀 뭐 또 미화해도 안 되지만 거짓말로 자기 인생을 치장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림자와 함께라는 책을 쓰셨어요. 하루하루 더 사랑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받는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다. 여기 보면 책 표지는 낙엽을 밟는 모습인데 낙엽 밟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밟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림자를 밟는다.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느낌을 받는 이 책의 주된 내용과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단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다가갈 수 없지만 그림자를 밟고 예, 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제목을 표를 누가 쓰셨어요? 아니면 처음으로 쓰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 옷자락 하나님이 옷을 입으시진 않지만 비유적으로 옷자락을 봤다 이랬는데 이건 제가 하나님을 예, 그림자가 예. 하나님은 실체니까 안 보이지만은 그림자가 이 땅에 비춰져 있다. 하나님의 현존의 모습을 그림자로 표현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주로? 근데 신학 서적이기도 하지만 신앙 서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한두 편 신앙 서적이 제 신앙 저기 뭐죠 꼭지가 들어가 있지만 거의 다가 그 일반 수필입니다. 살아가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예, 겪었던 얘기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문학적인 표현을 했죠. 예. 예, 지금까지 제가 세 권의 책은 자신의 경험이나 이민 경험, 복회 경험, 또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생각들, 감동들을 책으로 묶었다면 이제 나머지 두 권은 보니까 이제 여행하면서 느꼈던 감상을 기록한 책이에요. 백은수의 미국 대륙 횡단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유럽의 여행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행 작가로 등단하신 것처럼 생겼는데 사실 앞에 세 권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잊혀진 책이지만 이 여행책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여행을 좋아하고 또 여행 가는 곳이 어딘지 좋은지 느껴보려고 사실 여행에 관한 책들이 인기가 있어요. 이게 또 이 여행기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죠. 앞에 세 책은 오직 백은수 아우님만 경험하는 것이긴 물론 다른 사람과 더불어지만 나와 직접 상관은 없지만 이 여행기는 내가 언젠가 밟아볼 수 있는 길을 밟았고 또 가봤지만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을 백은수님은 또 다르게 느꼈구나 해서 이 여행기는 난 다른 어떤 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미국 횡단기를 쓰신 이유부터 한번 생각해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여행 속에서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어서, 예. 그리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그 매크림 속에 살잖아요. 그럼 이 여행을 하면서 그 자신을 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예. 이제 그래서 대륙횡단을 제가 미국 이민 온 지 19년인가 쯤에서 처음 2015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5년인가 6년인가 그때 그 처음으로 대륙횡단을
미국을 하게 됐습니다. 한 거의 3주에 걸쳐서 거의 그 10,000마일 그러니까 한 5천 몇 킬로 정도 그 정도 달리면서 말처럼 자연을 보고 엄청 달렸네요. 혼자 가셨죠, 사모님과? 예, 혼자 갔습니다. 아, 용기 있네요. 사실은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걸어 다니면서 하는 독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이 행복하기를 추구하고요. 행복만 아니라 또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도 의미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의미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도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의미, 가치 있는 삶이 가장 만나는 지점이 여행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여행 갔다 온 것을 그냥 사진으로 남기고 추억 속에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책으로 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건 또 하나의 독서의 경험을 주고 잊지 못할 추억을 새기는 것이 되는데 여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고 또 뭐 마음의 상처도 많이 치유된다고 그래요. 네, 흔히 그렇습니다. 스페인에 예, 그 그렇습니다. 순례길 보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순례하면서 치유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닫는 점이 뭐예요? 인생도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가장 지금까지 소중하게 깨달았던 감동이나 충격이나 잊지 못할 어떤 기억이 있다면 뭘까요? 여기는 아마 미국의 어마어마 아름다운 광경들 여기 보니까 그랜드 캐년인가요? 아니 이제 저기 뭡니까 마니페스트밸리라고 네. 유타주에 있는데 아리조나하고 저기 유타, 아리조나, 그다음 뉴멕시코, 코로라도 그 경계쯤에 네, 있는 저는 미국 겁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이런 아름다운 밸리가 미국에 많죠. 여하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험이 가장 지금까지 강하게 남아 있나요? 예, 남아 있습니다. 여행은 내 자신을 찾아가는 거, 내 본질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자연 속에서 지배를 받고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깨달았고. 자연의 위대함. 자연. 예. 예.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또 자연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예, 내가 도시 속에서는 그런 걸 못 하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자신을 반성하는 생각도 없지만 도시가 우리에게 삶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약한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꼭 찾아야만 그때 비로소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뭐 저도 그리고 예. 지금 이제 4번째인데요. 이게 그렇게 긴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4번째까지는 하드커버거든요. 근데 5번째만은 하드커버가 페이퍼 커버인데 이 책은 태학사에서 그러니까 물레라는 저기 출판사지만 태학사 회사예요. 거기서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판매가 됐다고 그래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제 우리나라가 살만하니까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네. 유럽으로 많이 떠나기도 하고 또 이제 오지나 안 가본 곳을 가는데 미국도 워낙 큰 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 가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그 미국 땅을 횡단하면서 본 그 경험을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겼으니까 나도 가보고 싶다라든지 좋구나라는 어떤 자격은 됐을 것 같아요. 좋은 여행 안내서는 됐겠는데 저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중간에 이제 우리 배 작가님이 단순히 여행 갔다 오니까 뭐 좋다 이렇다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시를 쓰거나 팝송 가사를 쓰거나 어떻게 보면 시를 또 읽구나 수필가이지만 팝송 가사도 올리고 해서 가끔 지친 이 독서의 마음에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팝송 가사나 팝송을 또 올리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 음악도 좋아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예. 하여튼 저는 미국 땅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 여행을 해보거나 지금도 가끔 그 책을 손에 잡고 봅니다. 누워서. 그런데 이제 바람이 머문 자리는 몇 년 전에 유럽 땅을 여행하셨어요. 대부분은 내가 가본 곳이기도 하고 또 가보지 않은 동유럽도 가셨던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유럽 여행기 만약 유럽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혹은 미국에서 여행한 점과 다른 점이나 독특한 점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미국
그 대륙횡단은 내 자신을 위해서 여행을 했고 나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했지만 홀로 그 두 번에 걸쳐서겠지만 이것은 세 번째 대륙횡단을 대륙횡단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마침 그때 2018년도 저희 처가 여름에 생일이 다가와서 유럽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동행을 해서 유럽을 돌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2018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네, 그 아내와 같이 유럽을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이번 유럽 여행의 바람이 머문 자리 이 두 번의 그 유럽 여행은 아내와 같이 가니까 사실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유럽 여행은 이 문화 비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에 배웠던 걸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갔어요. 근데 그 대륙횡단과 유럽 여행은 본질적으로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 자연을 통해서 나를 보고 돌아보고 그 자연의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지만 이것은 문화 더 오래된 예, 유럽의 문화. 역사, 문화가 있죠. 예, 그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보니까 저도 단순히 가서 느낀 점만이 아니라 미리 역사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 미리 공부해서 예. 또 그걸 거기서 설명하니까 역사 공부가 되더라고요. 아마 미국은 아마 자연 광경이 더 많이 나와서 예.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인간은 얼마나 자연 속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발견해야 될까 이런 걸 발견했다면 이제 문화, 역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라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은 또 많이 공부가 됐고 가봐도 모르는 문화 혹은 역사 얘기를 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기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놀러 가고 물론 사모님 아내의 생일 선물로 줬다는 건 아름다운 참 감동적인 추억이지만 역사 얘기를 했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앞으로도 더 여행하고 싶거나 또 더 그래서 책을 쓰고 싶은 소원이 또 남아 있나요? 이제 예. 그만 쓰실 건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6월 1일부터 한 2주 동안을 발칸반도를 여행했습니다. 그리스,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예. 6개 나라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걸 지금 다 써놨어요. 원고를 다 써놨는데 지금 출판사를 그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꼈던 거 그리고 공산주의와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대립 관계에서 그런 그걸 조금 많이 나름대로 논평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서유럽을 여행하시는 분이 북유럽으로 여행하시다가 이제 동유럽으로 많이 시선을 돌립니다. 근데 발칸반도까지는 아직 조금 크로아티아 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나라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못 가본 지역이에요. 아직 미답의 영역이기도 하고 저도 뭐 비상적으로 알지만 심각한 인종 갈등, 청소, 전쟁, 뭐 공산권과 자본주의, 이 서방 동양의 첨예한 대립, 혹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화가 충돌했던 정말 눈물과 비극이 얼룩진 땅이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쪼개져서 민족이 다른가, 인종이 다른가, 종교가 다른가 하여튼 그 갈등이 심했던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랄까요, 기독교와 이슬람, 무슬림 이게 잘 조화가 돼서 나라가 공존하려고 공존이 과거에는 정말 엄청난 살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교훈을 깨닫고 종교 평화라는 어떤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종교 갈등, 민족 갈등, 이념 갈등이 굉장히 일어났던 그 지역이라 우리한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많은 다종교가 있고 우리도 남북 이념 갈등이 있고 빈부 갈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이 참 기대가 되네요. 그 책은 다음에 책을 쓰면 그 책 단독 책 한 권 넣고 그 책 내용을 좀 더 내용적으로 소개하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북토크를 예. 했으면 예,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곧 미국 들어가시는데 한국 들어오셔서 좀 살고 싶어 하세요. 5년에 완전히 정착하실지 또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어쨌든 작가로서의 길은 계속 이어지네요. 어쨌든 저도 일평생 살면서 책을 많이 읽었고 썼어요. 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저는 책을 많이 만든 사람이긴 합니다. 번역도 많이 했는데 내 인생에 또 나를 가장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분이라고도 나를 형성한 나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느냐? 책인 것 같아요. 뭐 선생님도 책 속에서 만난 선생님. 제 모토만 선생님도 먼저 책으로 만났잖아요. 인간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책이 내 인생에 뗄 수 없는. 그래서 제 유튜브에는 이렇게 북토크뿐만 아니라 이신간의 책 읽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책을 소개할 텐데 그래요. 누가 읽겠나 싶어도 한두 사람이라도 읽고 감동을 받거나 영향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둘 다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건수의 날, 신건과 백건수의 날에 죽을 때까지 책을 쓰겠다. 연패를 놓지 않겠다. 우리 한번 결심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내게 책을 통하여 영향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도 있고 예.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제 책만 안 읽으니까 이제 이렇게 유튜브라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소개하면서 이것만 보거나 또 이걸 통해서 이 책을 또 찾아보는 분들을 통해서 책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영상 문화가 좋은데 영상만 가까이 하면 사람은 사고력이 떨어진대요. 네. 책을 안 읽고 네. 자꾸 추상적인 사고력. 단어가 자꾸 단순해지면 사람은 단순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책 쓰는 사람의 소명이 사명이 점점 더 오히려 더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는 신학자이고요. 이제 백은수 작가 혹은 수필가인데 저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책 속에 수필 형식으로 쓴 책은 글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책을 내겠다고 말하기는 부끄러워서 누가 이거 책을 내주겠다 그러면 낼 수도 있겠는데 오늘날 대중들은 이제 딱딱한 신학책이나 철학책보다는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일상을 담는 수필책이 영향을 주고 또 여행기가 현대인에게 더 정서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서 저도 백은수 우리 아우님 작가님을 통해서 많이 좀 배우고 또 도전을 받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20분, 30분 가까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백은수 수필님 작가님 다시 한번 이제 책을 썼던 5권의 책을 회상하거나 정리하면서 내게 책이란 무엇인가? 왜 나는 계속 책을 쓰는가? 뭐 이런 뜻에서 간단하게 뭐 나가는 말로 한번 해보실래요? 백은수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근데 작가로 남고 싶고 수필가로 남기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래요?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고독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항상 일단 고독을 고독을 메워준다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글을 쓸 것 같습니다. 예. 고독에서 책을 쓴다. 고독을 메꾸기 위해서 책을 쓴다. 그래요. 뭐 저도 고독한 시간에 많이 쓰고요. 고독하니까 책을 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존재이고 사회적인 그물 속에서 살면서도 영원한 혼몸이고 홀몸이고 헛몸인데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혼몸으로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과 또 삶의 이유를 주는 좋은 책을 많이 쓰시기를 선배로서 똑같은 신학자 작가로서 부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11일 건수의 날에 이신건과 백건수의 날에 건수 수필가님 모시고 한번 북토크를 나눠보셨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백건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